냉장고는 왜 자꾸 커지기만 할까요? 오늘은 냉장고가 왜 자꾸 커지는지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추울 때는 너무 힘드시죠? 조금 이제 날씨가 서서히 조금 요즘은 풀리니까 그래도 며칠 동안 뭐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요 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서 입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행동이나 이제 이런 것으로서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즘은 왜 어디를 가나 우리가 그 쇼핑센터에 가면 규모도 자꾸만 커지지요. 커지고 또 전자제품 코너에 가면은 알 수 없는 제품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중에 여자들이 특히 관심 가는 제품이 뭐 가전제품으로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뭐 TV나 이런 데 관심이 많겠지요. 특히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종류도 이제 뭐 스탠드로도 나오고 뭐 자꾸만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말하자면 또 일자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성향과 특성과 이런 걸 파악해서 사람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생활 리듬이 달라지면서 또 이렇게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주제를 뭐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왜 냉장고 크기는 자꾸만 커지는가? 너무 비싸면서 크기는 또 자꾸 커져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도 한 두 사람 들어갈, 성인 두 사람 들어갈 정도로 냉장고가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이거는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사람들은 그런 거를 큰 거 사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냉장고는 왜 그래 자꾸만 비싸고 커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도 전자제품의 크기는 자꾸 커져만 가고요. 사람들 심리는 자꾸 큰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는 왜 그런지 저는 뭐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늘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꾸만 이게 리터 수가 큰 것으로서 이제 뭐 전기도 요즘 많이 뭐 소모 안 되게 일등 급은 나온다 하니까 큰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심리가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문화랑 우리 생활의 어떤 삶의 패턴과도 관련되지만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 저는 그 냉장고가 냉장고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큰 냉장고를 우리 사람이 그 냉장고를 비싼 돈을 주고 사 들여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냉장고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냉장고가 크고 좋으면 나도 나도 멋있고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또 반면에 냉장고가 적고 오래되고 볼품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런 거 쓰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죽기 전에 좀 좋은 거 좀 써보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나이 들수록 아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수록 더 뭐 그냥 죽기 전에 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가소비를 하는데, 어, 그런 이상하게 큰 거를 이제 자꾸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가 이제 주택이니까 제가 집을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뭐 어쩌다 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지약을 주더라고요. 꼭 사탕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는 지인이 하늘색인데 이게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엄청 맛있게 애들 보면 사탕이라고 먹을 정도로 이게 좀 컸어요. 근데 그거를 놔두면 지가 그 사탕을 다 들고 간대. 다 들고 가서 집에 모아놓고 친구를 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건 줄 알고 다 먹고 그냥 주변에 있는 지들이 그냥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지가 그래? 지가 그걸 다 들고 가. 근데 그게 한 사탕을 한 8개 정도 된 약을 주더라고. 사탕같이 생긴 지약을. 그래서 제가 마루에다가, 이거 애들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 놓고 외출을 하고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그 동그란 거를 어떻게 물고 갔는지, 하여튼 한두 개만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다 들고 가버려서 다 들고 갔는데 사탕 저 지약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가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죽었는지 저는 모르죠. 어쨌든 그때 제가 느낀 게 지는 좀 욕심이 많은 그런 종류인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먹을 만큼 이거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다 옮겨 놓는가 봐요. 그래, 동물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그냥 두고 먹을 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다 옮겨 놓고 이제 먹는 그런 하나의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백신 개발하고 이럴 때도 뭐 음식이 이게 좋냐 안 좋냐 뭐 실험할 때도 전부 질을 실험하잖아요. 질을 실험해가 그 사람한테 적용하는데 그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지니까 질을 통해서 실험하기는 하는데, 이제 또 사람의 습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지금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자기를 이제 동일시하면서 가치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가치롭다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를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지가 그거 독약인 줄도 모르고 들고 가서 자기는 뭐 계속 그거 먹으면 굉장히 즐겁고 기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물어서 갖고 갔겠죠. 그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주변 지들 다 죽게 했지요. 근데 사람도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만 다 갖고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크기로 만족 못하고
물론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지금 저는 환경 오염 차원에서 너무 막 그냥 거대하게 이런 거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두렵더라고요. 뭐 좋고 그게 뭐 맛있는 거 많이 넣고 하면 좋기야 하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환경이 얼마나 오염될까 이런 생각하면 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쪽으로 자꾸 선호를 하니까 이제 자꾸만 대형 이래서 대형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을 큰 거를 크고 비싸고 이런 것을 자기가 소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막 좋게 보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다 큰 거를 내가 갖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독이 되고 내 삶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좋아 보인다. 저 사람 하고 같이 있으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고 이제 걱정 없을 것 같다. 이런데 그 사람이 자기 삶에 가장 독이 되고 가장 짐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사람들이 뭐큰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무슨 배신감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이제 현혹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 끊임없이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이나 그 사람 주변을 너무 알려고 해서 이제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 그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빠져서 자기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큰 냉장고 좋다고 그 냉장고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학교에 대학교 다닐 때 강의 나오던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미국에서 알바를 하는데 무슨 알바를 하느냐. 대저택에서 그 옛날만 해도 자동이 아니니까 열쇠 뭉치를 너무 부잣집인데 열쇠 뭉치만 엄청 많은데 그걸 들고 그 집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열쇠 뭉치를 들고 자기가 잘못해서 갇혀서 문도 못 열고 나가지도 못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쇼크 받아서 유학도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면서 하셨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근데 그때는 부자들은 이제 열쇠 뭉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손가락만 있으면 비밀번호로 다 해결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아주 엄청난 큰 곳에 자기가 갇혀서 나중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갇혀서 이제 죽는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크고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너무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시간을 잃어서라는 강의를 했지만 이제 시간은 이런 거 기억으로 또 찾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에 최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잘못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내 자신 그런 모든 물질의 세계가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존 밀턴이 실다근이라는 책을 썼듯이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한계 내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치관을 한 번씩 확인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가치관인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진단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한 번씩 진단해서 그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